자, 거기 밑에 4번을 한번 봐봐요. 등기상인 권리변동. 여기 나와 있죠. 자, 등기상인 권리변동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숙제해 놔야 돼요. 그 옆에다 이렇게 보설, 이변, 처소라고 써봐요.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해서. 거기 동그라미 4번 옆에 등기상인 권리변동 옆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설, 이변, 처소. 자, 썼어요. 그러면 보가 뭘까요? 보존이 돼, 보존. 자, 그러면 거기 설정은 있으니까 가로 안에 보존이라고 써봐요. 보존. 그 다음에 보존 옆에 뭐가 있죠? 이전. 그 다음에 변경, 가로 안에 처분의 제한, 소멸. 그래서 자, 처라는 것은 처분의 제한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소멸.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보가 뭐라고요? 보설. 자, 보존. 읽어봐요.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근데 왜 그러면 빵꾸를 뚫어놨을까요? 보전. 보전은 매년 출제가 돼요.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입니다. 자, 처분의 제한은 여기 처분의 제한은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처분의 제한하고 보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념을 못 잡고 있어요. 개념 자체를.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첫 번째 보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옆에다 써봐요. 옆에 우측에다가 자, 보전이라고 써봐요. 자, 보전이 뭐냐? 이건 보전이라는 것은 처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자,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이게 바로 보전 등기라고 그래. 한번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라고 그래?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보전은 여기 읽어봐요. 각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이죠. 각구는 며칠에? 60일.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도 60일의 등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보전이라는 것은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그래요? 보존이라고 그러는 거야. 보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처음으로 개설하니까 어때? 이게 그래서 무슨 등기다? 뭐라고 써놔? 기입등기라는 거야. 기입등기.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롭다. 이걸 기입등기라고 그러거든. 자, 그러면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연결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보전. 그럼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데 순위를 보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념부터 잡으라고요. 서두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서두를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보전이라는 것은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보전.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설정이. 자, 설정이 뭐예요? 근데 보통 보면 설정이면 설정 이렇게 하는데 설정의 개념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설정이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야. 소유권 이해 권리를. 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뭐예요?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으니까 이게 바로 제한물권이라고 그래. 제한물권. 그러면 제한물권은 뒤에 뭐가 붙어요? 설정이 붙어. 그래서 우리 제한물권의 설정을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라고 그래. 자, 최근에 2.5점짜리를 한번 볼래요? 자, 그럼 봐봐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계다. 어때요? 이전적 성계다. 어때요? X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무슨 성계죠? 설정적 성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정이라는 개념, 이 설정이라는 개념을 못 잡으니까 이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봐봐요. 이제 써먹어야죠. 값이 뭐예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을 설정. 누구한테 설정을 해줬어요? A가 B한테. 그러면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이제 이게 이 설정이라는 개념을 안 잡으면 건자하고 설정자하고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봐봐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이 사람은 집을 직접 좀 했으니까 읽어봐요.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이 사람은 세입자가 되고 이 사람은 주인이 되네. 이 사람은 약자의 강자예요. 약자. 이 사람은 강자. 이 사람이 이사 가면 집이 걸레가 돼야 안 돼. 돼요. 그래서 이거 봐요. 사주 점유자예요. 그럼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죠. 그러면 지금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작년에 2.5점자. 타주 점유라는 것은 타인이 주인이야. 그래서 소유 어사가 없는 점유가 무슨 점유? 타주 점유가 돼. 그러면 이제 등기법으로 연결해줘. 읽어봐요. 설정. 그러면 또 설정 등기를 누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전세권자는 뭐가 돼?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했어요. 말소. 그럼 누가 권리자예요?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뭐라고요? 설정.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봐봐요. 자, 이거부터 해보죠. 앞에 읽어봐요. 설정.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앞에는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 설정 등기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등기는 없다라는 거야.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정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닭도리탕이 있어 없어? 자, 닭도리탕. 요거 읽어봐요. 도리. 도리가 일본말로 닭이라는 거야. 읽어봐요. 닭닭탕. 이렇게 해. 도리가 일본말로 닭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래 지금 서울에서는 다 뭘로 바뀌고 있어요? 닭볶음탕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이제 배웠으니까 닭도리탕, 닭도리탕 쓰지 말라고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친일을 뭐다 선제, 친일 뭐예요? 친일 그걸 청산하는 거지. 이런 단어 하나부터.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창설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설정.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읽어봐요. 자, 우리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요거는 표제부, 요거는 가구.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면 보전. 요걸 최초로 개설하면 뭐뭐 설정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얼굴이 가구예요. 얼굴죠.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 설정.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네. 자,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요. 주체의 변동. 자, 주체의 변동일 때 이걸 이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체. 주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이라는 거예요. 인. 인에는 무슨 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빨리 불식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벌써 주체가 변동했다는 거예요. A가 B로 바뀌었을 때 이전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최초로 설정해놨죠. 그럼 B가 C로 바뀌었다. 무슨 등기일까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돼. 그러니까 설정 등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설정 등기라고, 이전 등기가 뭐면서 이전 등기라고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뭐의 변동이다? 주체의 변동. 그러면 민법에서는 뭐로 빠질까요? 이전적 승계로 빠지는 거야. 이전적 승계.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변경이에요. 변경. 변경이라는 것은 객체의 변동이라고 써놔요. 객체의 변동. 객체의 변동. 그래서 권리 내용이 변동되면 그때는 변경이라고 써요.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 변동. 이게 개념입니다. 개념. 자, 변경이라는 것은 썼어요. 객체의 변동이고 권리 내용의 변동일 때 변경. 자, 다섯 번째. 뭐라고 써놨죠?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은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요거는 검전이고 요거는 검전 이해의 권리야.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줬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때는 가압류하는 거지 가처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검전이고 가처분은 읽어봐요. 검전 이해의 권리. 자, 이거는 검전 이해의 권리가 극단적으로 뭘까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가처분이 들어가죠.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그때는 뭐 한다? 가압류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청구 금액은 뭐예요? 가압류라는 거야.
자, 그 여섯 번째 이제 소멸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소멸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옆에다 딱 써놓고 이제 읽어봐요.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잖아요. 보, 설, 이, 변, 처, 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기억했듯이 보전하고 처분의 제한. 이거는 매년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등기법을 배우게 되겠어요? 그는 민법을 어떻게 배우고?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가 써먹어야 되겠죠. 봐봐요. 자, 이거 배울 때 이렇게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을 설정했죠. 최초로 설정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읽어봐요.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이제 안 헷갈리네요. 그러면 A가 점이에요? B가 점이에요? A가 점유하죠. B가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한번 봐봐요. 저당권이란 읽어봐요.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아니한 채 1억을 행사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저당권.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점유 안 했다고 그러면 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작년에 지역권하고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B가 C로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었잖아. 그럼 읽어봐요. 저당권 이전 등기. 이름 불러봐요.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이면서 저당권자. 이게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건 뭐 1억이 바뀌었어. 이때는 뭐 피담보 채권이죠. 그때는 변경 등기가 돼. 이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요.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요. B가 C로 바뀌었으면 저당권 이전 등기가 돼.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이야. 우리 등기법에서 이제 얘네들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보전이란 뭐라고 해? 다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재변동, 변경은 객체 변동,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래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 득실 변경 하듯이 우리 절차법상 권리변동은 보설, 이변, 처서. 이거 읽어봐요.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 득실 변경. 그렇죠. 자, 득이 뭐예요? 취득. 취득은 원시취득과 성계취득. 성계취득은 이전적 성계와 설정적 성계. 이전적 성계는 포괄 성계와 특정 성계가 있죠. 변경에는 주, 내작.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내용은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질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 소멸에는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이게 이제 민법에서는 득실 변경. 우리 등기법에서는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와야 돼, 개념이. 읽어봐요. 보전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처분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 선수라는 거지. 대표 선수. 워낙 자주 출제돼서 가압류는 뭐예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소멸은 소멸로 빠져요. 여기도 상대적 소멸이 있고 절대적 소멸이 있어요. 근데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뭐예요? 보전하고 처분의 제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고비가 왔어요. 이제 고비가 왔어요. 무슨 고비가 왔는데? 고비가 왔어요. 우리 전 시간의 고비는 뭘까요? 주등기, 부기등기. 오늘 고비가 왔어요. 자, 메모란에 가봐요. 메모란에 가면 뭐예요? 그게 고비야. 이걸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자, 그러면 그거는 다시 재편집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뭐 여백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써봐.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왔어요. 자, 이렇게 다시 써봐요.
자, 이게 곱이에요. 여기 이제 두 번째 곱입니다. 밑에다 한번 써봐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의 전부, 용익 권능, 처분 권능, 소유권 보전. 자, 공간 확보해서 밑에다 다시 써봐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적었어요. 여기가 몇 문제냐? 적어도 두 문제 걸려요. 5점짜리야. 5점짜리. 5점짜리고요. 요거는 1444개 지문이 파생돼.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다 써요. 밑에다가 잘 구분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곱이야. 이게 두 번째 곱이. 자, 썼어요. 자, 메모란 생각하지 말고 밑에다 한번 딱 써봐요. 쓸 시간도 주잖아요. 오늘 요약집 정리하는 날이니까. 써봐야 돼. 자꾸 써봐야 돼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등기법 두 번째 비극이 시작돼요. 비극이.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가 진주에는 주등기, 부기등기가 곱이고요. 두 번째 곱이가 이거야. 이것만 잘 이제 무사히 넘겨요. 무사히 넘기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써놨으면. 근데 이제 보통 문제 강사들은 이걸 외우라고 그래. OX, OX 해가지고 외우라고 그러는데, 이해시켜줘도 똑같고, 외우라도 똑같고. 그러면 차라리 외우라는 게 더 낫기는 해요, 사실. 근데 봐봐요. 근데 외우더라도 잘 외우고. 그러면 이제, 자, 봐봐요. 이제 요걸 적어놨으니까 이해를 한번 해봐요. 오늘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공유지분. 공유지분 어때? 각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유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자, 공유물 처분은 어때? 각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뭘까요? 자, 지분의 가반수예요. 지분의 가반수. 이게 잘 안 외워져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 관리해서 관여하고요, 가반수하고 이렇게 매치시키면 되잖아요.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걸 완전히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한번 숙제하죠. 공유지분은 각자. 자, 우리 민법에서 공동소유 형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유지분은 각자, 공유물 처분은 전원,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이제 이게 기반이 돼야 되고요. 어차피 얘네들은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뭐라고 써놨죠? 일물일건주의. 일물일건주의가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이게 일물일건주의야.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무슨 물건이 있나 봐봐요. 무슨 물건? 용익물건. 자, 용익물건은 일물일건주의에 뭐다? 예외가 돼. 예외가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집합건물. 자, 집합건물도 일물일건주의에 뭐가 된다? 예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 그러면 봐봐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거든, 원칙. 근데 용익물건하고 집합건물 아파트죠. 그러면 일물일건주의에 뭐가 돼? 예외. 그럼 봐봐요. 자,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몇 개의 물건이죠? 하나의 물건. 몇 개의 권리? 10개의 권리가 탄생하네. 그래서 집합건물은 일물일건주의에 뭐가 된다? 예외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풀기 위해서, 일단 요걸 풀어헤치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줘야 돼. 그래야 뭐 100%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이제 기초공사가 돼야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요. 여기 일부 동그라미. 자, 일부 써놓은 자리에다. 일부 앞에 뭐가 붙었죠? 부동산. 자, 전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지분이라고 그래.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그래요. 자, 전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가 붙었죠. 권리의 전부. 그러면 차이점은 나타나죠. 요 일부 전부는 일부 전부 이걸 뭐예요? 포인트를 잡을 게 아니라 일부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가 중요해. 요거는 부동산 자체의 일부라는 거고, 요거는 부동산 자체의 전부라는 거고, 요거는 권리의 일부라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권리의 전부.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래?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영리권능들은 어떤 게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게 우리 시험 범위 한 대노에서는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영리권능. 그러면 영리권능 이미 잡아봤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하나 더 구분지상권. 그렇죠. 구분지상권. 자, 근데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잖아. 처분. 그러면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6개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거. 자,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보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영리권은 무슨 수익이에요? 사용수익이잖아.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사용수익 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가 돼. 부동산 전부 자체도 사용수익이 돼. 근데 지분은 어때요? 어디에 미치는지 몰라.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영위권을 설정하면 공유물 처분 행위가 돼.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의 전부. 요거는 다 미치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위권은 그러면 어디에만 등기할 수 없어? 지분,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는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처분 권능은 부동산 일부에, 부동산 일부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일물일건지 이배되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전부는 처분할 수 있죠. 지분 처분할 수 있죠. 권리의 전부. 아, 나오는구나. 이제 하나씩. 자, 소유권 보전 등기죠.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는 개설할 수가 없잖아. 전부 개설해야지. 전부. 자, 권리 일부 3분의 1만큼만 보전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이거는 되네.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1444개가 나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응용한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사실 이거는 민법에서 더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제가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토지 일부 몇 번이에요? 그걸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토지 일부 1번, 2번, 3번 임의적으로 붙여놨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속해요? 1번. 여기 1번 앞에 뭐가 붙어서 토지를 뭐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라는 거야. 부동산 일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건물의 일부 몇 번? 1번. 아주 좋아요. 자, 건물의 전부 2번이 되네요. 자, 소유권의 일부 그러면 1분이니까 소유권 두 자로 건치면 권리의 일부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몇 번? 3번.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 그렇죠. 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잘 골라놨네. 그러면 우리 자, 5월달 모의고사 숱하게 출제된 거. 자,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봐봐요.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제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 그럼 앞에 읽어봐요. 일부 앞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어때? X. 그렇죠?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처분 권능이 있던 건 토지 자체, 건물 인체,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수학 문제 따지듯이 무슨 건? 전세권은 무슨 물건?
영위 물건 사용 수익이죠. 그럼 앞으로 가볼까? 일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전세가는 사용할 수 가능하죠.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독해가 안 돼. 지문 자체를 읽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요? 자, 여기에서 읽어봐요. 부동산 전부. 전부는 전부 뭐예요? 다 되죠. 그러면 권리 일부는 다 되죠. 그러니까 이 전제 요건을 4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일단 전제 요건은 그냥 모든 책자는 이것만 나와 있거든. 이게 나와 있거든. 논점은 사실 일부가 논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출발점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불러보죠. 그러면 2번 읽어봐요. 부동산 전부. 전부는 뭐예요? 읽어봐요. 여기는 권리의 전부. 권리의 전부는 뭐예요? 근데 보통 강사들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예우는 전제 요건은 이게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 이게 이쪽으로 연결돼서 이런 결과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활용만 해 먹어봐요. 이제부터예요. 자, 시험 문제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제. 자, 여기 무슨 건? 지상권. 여기 토지, 지분. 몇 번이? 3번이잖아, 3번. 그렇죠? 요거 뭐예요? 지분. 그렇죠? 지분. 3번이죠. 그러면 권리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자,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거는 몇 번이? 1번 앞에 뭐가부터? 토지. 몇 번? 1번.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이 앞부분이 뭐가 나올 때. 그러면 뭐요? 그러면 땅하고 모인 것을 봐봐요. 자,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한다. 이제 해석 한번 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일부. 요 앞에. 잠깐 두 자로 건치면.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한다. 맞네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지분을 반드시 표시한다. 오네요. 자, 봐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을 두 자로 권리 일부를 지분을 반드시 표시한다. 맞잖아요. 얼마나 재밌는 문장이야. 요번에 뭐에 땅하고 모의고사 뭐예요? 여기에서 네 문제가 출제했네. 네 문제가. 자, 그럼 봐봐요. 땅하고 봐봐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지분을 표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옳은 것을 골라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어때? X.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게.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여기까지는 이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제 표시해. 다른 색깔로 쓸 준비해요. 자, 그러면 영위권은 어때? 영위권은 봐봐요. 영위권은 읽어봐요. 일부도 전부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여기 일부에 대해서 써요. 이때는 도면 첨부야.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도면 써요. 그러면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 정보를 첨부한다. 어때? X. 뭐예요? 도면이야. 자, 전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전부일 때만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자,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만 전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봐세요. 작년에 또 2.5점짜리예요. 활용을 못 해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속이 터져. 오늘 보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좋으네요. 얼굴들이 인상도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만 하면 올해 뭐 좋은 결과가 맺게 되겠어요. 자, 봐봐요. 자, 그동안 이제 배웠던 거 한번 봐봐요. 배웠던 거. 이미 이제 지적 파트에서 이미 배웠어. 자, 갑이고. 몇 필지죠? 2필지. 서의자가 같아 달라요. 같죠? 서의자가 같죠?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서의자가 같으니까. 그러면 갑이 여기에다 전세권을 설정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부동산 전부죠. 자, 2필지를 1필지 하니까 부동산 일부야.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왜냐하면 영위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부동산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위물권은 그러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작년 그러면 2.5점짜리 한번 봐봐요. 서의자 같아요, 안 달라요? 같죠?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2필지를 합병하니까 어때요? 저당권, 부동산 일부가 되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게 등기법 작년에 2.5점짜리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잘 잡아도 우리 모의고사 푸는 데 있어서 그냥 논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럼 봐봐. 이제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부동산 전부에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어. 왜? 합의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공유 지분이냐? 합의 지분이냐? 이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작년에 출제된 지문 봐봐요. 합의 등기 시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합의 등기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돼. 뜻만. 그러니까 봐봐. 합의 지분은 등기에 표시되지 않으니까 수식어 들어갈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합의 지분의 가처분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은 되죠.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에 등기에 되어 있잖아. 가처분 가압류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걸.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고비야. 이거는 사방팔방에다 써보는 거야. 그러면 28회 때 2.5점짜리 다시 갑니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어때? X. 뭐예요? 도면 중에 무슨 돌까요? 지적도. 지상권은 토지니까 지적도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쉽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활용을 못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출발은 뭘로 출발해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전분이죠. 권리 전부,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다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둔 것은 거기 봐봐요. 메모란에 이제 가서 보죠. 자, 부동산의 일부죠.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의 일부. 뭐라고 써놨죠? 지분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거기 용의권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일부에 O야, X야? O. 그 다음 밑에는 X. 자, 처분권에 대해서는 거기 X야, O야? X. 그 다음에 O.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둘 다 X. 그죠? X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 뭐예요? 등기법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주등기, 부기등기만 이해가 돼도 등기법이 약 10%가 끝나. 그러면 요거 이제 여기 한 20%가 끝나. 그러면 요거 합쳐보면 몇 프로예요? 30%가 되는 거야. 30%가. 그러면 12문제 30%면 얼마예요? 4문제잖아. 그러니까 4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4문제. 엄청나게 4문제가 이상을 가치를 하는 게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스타트를 할 때 요걸 항상 요걸 꺼놔요. 이제 자주 하다 보면 뭐예요? 읽어봐요.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그럼 영유물권 나오면 뭐부터 찾아? 지분부터 찾는 거야. 지분. 이제 몸에 익혀지면 자, 처분 권능은 뭐는 없다? 부동산 일부. 그러면 부동산 일부가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처분 권능들 먼저 찾는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왔다. 뭐부터 찾아? 일부를 찾는 거야. 일부. 이제 이거는 숙달됐을 때. 가정은 자기가 연습을 몇 번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발 부탁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부탁해요. 부탁을 해요. 이거는 자기가 완전히 이걸 가지고 놀아야 돼. 겉들여서 그러면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이거 하면 애울 필요가 없는데 시험 장가면 어때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암기하라는 소리지. 근데 이것도 곁들여서 같이 해보자. 공유지분, 각자, 공유물 처분은 전원,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자,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권리죠. 일물일건주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일물일건주의, 영입물건, 집합건물은 일물일건주의마다 외다. 일물일건주의 A니까 봐봐요. 부동산 일부의 영입권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포인트가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럼 오늘 봐봐요. 얼마나 중요해. 읽어봐요. 보전이라고 읽으면 안 돼. 거꾸로 최초로 개설하는 거. 단어가 나올 때. 자, 설정이라는 것은 뭐야?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럼 이전은 주체 변동. 그럼 봐봐요.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이제 봐봐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봐봐요.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쓸 필요 없고요. 전세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 자, 이제 봐봐요. 엄청나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여기는 이전이잖아. 이전이라는 건 주체의 변동이죠. 그럼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소유권 이해 걸리니까 부기 등기. 그렇죠? 자, 설정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위권이잖아. 그러면 영위권 설정은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말소는 전부야. 전부. 말소는 볼 것도 없어. 언제나 주등기야. 자,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두 자로 번째만 걸리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 그럼 전세권 변경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이제 재밌어지는 겁니다. 한참. 진짜 재밌어 등기법은. 자, 그만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단어가 중심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보설, 이변, 저서. 보가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처분의 제한의 대표 선수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의 권리.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등기법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모르는 거니까.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키 4하고 그만 키 4하고 키 3들은 아주 중요하고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했네요.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 뭐예요? 멸포, 소공, 홈월. 물건의 소멸사유, 공통 소멸사유. 멸이 뭔데? 멸실포,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여기에 성격이 다른 거. 포기는 법률행위입니다. 나머지는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예요? 유죄포.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그러면 요 페이지 3페이지는 우리 등기법을 푸는 데 있어서 뭐예요? 기초야, 기초. 이런 것들이 안 잡히면 이제 문제 해석을 못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키 5가 나오네요. 키 5. 4페이지 나오죠. 키 5. 자, 그러면 자, 효력에다 행강편을 딱 하나 봐요. 효력. 자, 그럼 벌써 봐봐요. 자, 기재도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효력에 따른 분류 뭐가 있어요? 효력에 따른 분류. 봐봐요. 기재도 안 하죠. 자, 써요. 자, 이때 효력은 이렇게 꼬리표 붙여요. 거기에다 물권적 효력이라고 써요. 물권적 효력. 자,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걸 종국등기라고 그래. 종국등기. 무슨 등기? 종국등기. 그죠.
물권적 혈액을 장차에 예비한다. 무슨 등기? 예비 등기라는 거야. 예비 등기.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혈액에 따른 분류 그러면 전국 등기, 예비 등기 하나 나온다. 이게 진짜 지금 등기 종류를 못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외우고. 자, 그럼 봐봐요. 자, 다시요. 물권적 혈액 무슨 등기? 전국 등기.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걸 뭐라 그래? 월드컵에 갖다 대면 본선이라고 그래. 본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본전. 그러면 요거는 월드컵에 가면 무슨 전이죠? 예선전, 예비. 예비 등기의 대표 연수. 가등기.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가등기. 가등기라는 거야. 자, 가등기는 그래서 예비 등기로서 별표가 5개 되잖아요. 이거는 4문제짜리야. 4문제짜리. 4문제짜리. 그럼 최소한 자기가 기초공사는 해놔야지. 혈액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가 있다. 그럼 예비 등기를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본등기. 그럼 뭐예요? 가등기. 그럼 아까 어떤 읽어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래서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이런 체계가 안 잡히니까 지금 너무 급해요.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천천히 제가 뭐예요? 자, 1월 달부터 이제 수강생 형님들한테 빈 게 있어요. 비나이다. 우리 형님 등기부 좀 해주시고 등기부 양식구조 확인해 주시고 등기의 종류 외워주십시오. 비나이다. 딴 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뭘 봐요? 지금 그 등기의 종류도 하나 못 외우면서 어떻게 물권법에서 등기 파트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혈액에 따라 물리는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 전국 등기. 그 다음에 예비 등기. 그러면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 그러면 거기 키 5를 한번 가봐요. 제목 앞에 뭐라고 붙였어? 전국 등기 효력.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등기 효력이라는 소리잖아. 본등기 효력. 자, 본등기 효력으로서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으로 빠져나가요. 확정에다 행강편 딱 하나요. 확정. 순위 버전이야? 순위 확정이야? 순위 확정적 효력이야. 순위 확정적 효력.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등기부를 이제 사용해 먹어야 돼. 자, 이게 이제 뭐라고 배웠어요? 표제부. 영어는 갖고, 영어는 얼굴.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굴은 순위번호. 갑순위, 얼순위라고 그래서. 제 동생이 뭐예요? 갑순이야, 갑순이. 얼순위가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이 갑순이는 아니고요. 이름은 복희예요. 복희. 우리 집 이름이 특이해요. 누나는 옥자. 큰 누나 옥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옥희. 그 다음에 갑진이. 용띠 때 이제 태어나서 갑진. 제가 그래서 갑성이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애삼촌 이름이 박자, 승자, 갑이야. 돌아가셨지만 본인 이름 거꾸로 낸 거예요. 갑성이. 그렇죠? 근데 동생 이름이 또 뭐 병인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호랑이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갑인년이 된 거고. 그래서 이름은 뭐 돌림자는 본자고요. 본자고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진 거지. 자, 그럼 봐봐요. 갑순이, 얼순이. 자, 갖고는 뭐예요? 순위번호, 얼굴도. 순위번호 이제 준비해요. 마음의 준비. 자, 갖고하고 싸움을 시켜. 그러면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그럼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얼굴하고 싸움을 붙여. 그래서 요 번호에 결정돼. 그럼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갖고하고 얼굴이 다툼이 벌어진다.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자, 이제 써요. 옆에다가. 자, 가로 열고 다 같은 거는 그러면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 자, 순위번호.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다른 거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한번 이게 강사들이 이제 외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 외우기를 왜 외워요? 우리 등기부에서 나오는 건데. 읽어봐요.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자,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은 또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자, 무슨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자하고 남자하고 헤어지지 않으려면 무슨 신고해야 돼? 혼인신고해야죠. 혼인신고. 옛날에 이제 수강생이 있었는데 뭐 하거나 수강생, 엄마도 수강생 제자고, 딸도 제자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나 딸 결혼식 하는데 혼인신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격이나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고 나면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혼여행 갔더니 뭐예요? 남편이 거기 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틀 신혼여행 가서 이틀 짐 싸고 돌아왔대. 그래서 누님 잘했지? 내 말 듣기. 그래서 잘했다고 그러대요. 잘했다고 그러대. 혼인신고했다면 법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뭐, 그게 이제, 안 한 게 천만다행이죠.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좀 철이 없었어요. 좀 철이 없어서 저한테 물어본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펴기 시작하더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건물. 요거는 토지죠. 그럼 아파트 혼인신고 한번 해봅시다. 자, 스타트. 요렇게 혼인신고하는 게 이게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야, 토지야. 일단 드러나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건물.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게 이게 대지권 뜻의 등기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와 대지권 등기 다툼이 벌어져. 자, 읽어봐요. 여기는 건물, 토지. 건물. 여기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리고 접수번호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혼인신고하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 같이 살아야 돼. 사람은 같이 못 살아요. 그렇죠? 헤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혼인신고하면 건물하고 토지는 절대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죠.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오케이. 그걸 하나 써놔야 돼. 작년에도 출제됐지만.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대지권 등기. 자, 그냥 의미 정도만 써놔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고, 자,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의 건물이에요. 이거는 토지라고 그러죠. 토지. 자, 그러면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니까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접수번호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건물이고, 요거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대접이라고 좀 외워둬도 괜찮고요. 이게 대표적인 무슨 역?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거야. 자,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요.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근데 간혹가다 이 문제도 참 많이 나와요.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에 기록한다. 어때? X. 이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일단 논점이니까 하나 써놓고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러면 이제 이걸 외웠으니까 문제풀이 가서 이제 그걸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일단 기동량 해놓고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 토지, 건물. 요거는 건물, 요거는 토지. 그럼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 즉 창설적 효력이 있네. 물권적 합의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요거는 논점이 이제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 이제.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자, 기록하는 거. 그럼 봐봐요. 문제가 생겼어. 접수가 빨라요?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지. 읽어봐요. 접수가 빠르잖아요. 여기가 기록. 자, 옛날에는 기록 시점부터 효과가 나타나니까 접수 시점부터 기록까지 빵꾸가 뚫려. 그래서 뭐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디 할 때로? 접수한 대로. 그래서 정부 개정안에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개정이 됨으로써.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나가요. 부동산 등기법의 물권 변동은 등기부에 기록한 때 발생한다. 어때? X. 만대로. 접수한 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적어놔야 돼. 그러면 그 옆에 제목 옆에다가 그러면 세 가지를 써놔요. 자, 접수 시기 곁들여서 접수 시기. 접수 시기는 뭐냐면 저장된 때라고 쓸 거예요.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다? 접수한 때. 접수한 때라고 써놓을 거예요.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를 써놔요. 완료 시기. 완료 시기는 뭘 할 때? 교합한 때라고 써요. 교합한 때.
교합한 때라고 딱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접수 시기는 뭐 할 때?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효력 발생 시기. 요거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이번에 떠나고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 보죠. 다음 중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 효과가 나타난다. 어때? X. 기록이 아니라 읽어요. 접수한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개는 깔아놓고 가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읽어봐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교합이라는 것은 등기관이 식별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 그걸 교합이란. 옛날에 교합은 뭐하고 똑같아? 도장하고 똑같아. 옛날 종이 등기부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고 도장 꼭 찍으면 완료되는 거거든. 근데 전산 등기부는 도장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별 번호가 부여돼. 누가 처리했다라고 그걸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쉬어야 되죠. 이제 쉬려면 할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력 발생 시기.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야 되겠네요.